수준 높은 AP 수업, 철저한 GPA 관리, A1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A1 안유신입니다. 대학 입학 시 우리 흑인이나 히스패닉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선발하게 되는 affirmative action이라는 것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아시아인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대학 입시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엄청 최근에 나온 판결인데 6월 29일 날 이 대법원에서 인종적인 정보를 사용하는 것, 대학 입학을 하는 데 있어서 인종적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그런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보시는 것처럼 affirmative action이라고 부릅니다. affirmative action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positive discrimination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긍정적인 차별이죠. 그러니까 성별이나 인종이나 금전적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따로 집단을 구분하고 그리고 그 집단은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 회사나 대학에서 인원을 선발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affirmative ac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시에도 이 affirmative action이 많이 적용이 되면서 흑인이나 히스패닉 학생들이 이런 소외를 많이 입어왔었는데요. 최근 이 에드워드 블룸이라는 법률 전략가가 이끄는 Students for Fair Admission 이라는 단체에서 하버드하고 UNC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affirmative action이 백인과 아시아인들에게 역으로 차별을 당하게 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자격을 갖춘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affirmative action 때문에 입학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고 처음엔 기각되었었지만 항소를 통해서 최근 2023년 6월 29일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 affirmative action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냈던 것입니다. 이 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 나왔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인종적인 것으로 구분하지 말고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라라는 내용입니다. 히스패닉과 흑인들에게 특혜를 더 이상 주지 말라는 그런 내용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이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이 대법원의 구성원을 보수 쪽 인원으로 굉장히 많이 포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수 쪽에 해당하는 6명의 인원이 전부 다 위헌이라는 것에 동의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3명만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 affirmative action이 이제 위헌이라는 판정이 나왔던 것이고 이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판결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리퍼블리칸 이 보수 쪽의 인사들은 소수민족에 대한 관용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판결이 나왔을 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아시아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인들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즉 한국 학생들에게 과연 이 판결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공립학교의 대표격인 UNC, 노스캐롤라이나요. 그리고 사립학교의 대표격인 이렇게 하버드 이렇게 두 가지 학교가 이런 판결을 받은 데에는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미 이전에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학교들을 이게 UC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UC 시스템에서 1998년에 이미 이렇게 소수민족들을 뭔가 특혜를 주는 이러한 정책을 폐지하라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미리 이 캘리포니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저희가 조금 더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건데요. 이 UC 시스템에서 나온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테이블을 보기가 좀 굉장히 좀 어려운 테이블이긴 한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서 보이는 것이 그 우리 히스패닉이나 흑인들 학생들 뭐 비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됐다. 그 비율이 이렇게 줄어들게 됐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라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법안이 발효되고 나서부터 히스패닉이나 흑인계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그러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데이터인데 UC에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들에서도 찾아보면 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 히스패닉이나 흑인들 학생들이 살고 있는 그 퍼센티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학교에 인롤먼트 하는 등록하는 그 학생들 퍼센티지인데 여기서 이만큼 많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법안이 적용되고 나서부터는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는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아시아인 학생들이 과연 많이 선발이 되느냐 아니냐. 이 법안이 발효되고 나서부터 아시아인들이 많이 선발되면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뉴스인 것이고, 그냥 그대로이면 그냥 아무 뉴스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요, 이 affirmative action이 금지되고 나서부터 이 히스패닉이나 뭐 에이시안들의 이제 인구수가 어떻게 되냐 이제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저희는 에이시안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화이트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패닉이나 흑인들을 덜 선발하는 대신에 그만큼의 인원을 백인이나 우리 에이시안들을 정말 많이 뽑는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에이시안들이 많아지고 백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함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짧은 구간 안에서는 그럴 수가 있다는 내용인데, 자, 다음 데이터도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죠. 일단 이 데이터는 UC 안의 학교에서만을 보여드리는 건데, 왼쪽 그래프는 셀렉티브 학교, UC 안에서 셀렉티브한 학교라고 하면 UCLA랑 버클리를 들 수가 있죠. 그래서 UCLA, 버클리 데이터가 왼쪽에 표시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UC 학교들이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그래프가 따로 막 설명을 보셔야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법안이 발효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affirmative action이 금지되고 나서부터 우리 에이시안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그룹 안에서 인원수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는지 보려고 하는데, 그 이전부터 에이시안들이 쭉 꾸준히 증가해서 이렇게 쭉 보시면 그렇게 커다란 변화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히스패닉이 줄어들어서 큰 변화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커다란 변화가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발효되자마자는 즉각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지금 10년치 그래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10년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좀 헷갈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UC 계열 같은 경우는 98년에 이 법안이 발효되고 나서부터 벌써 한 2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UCLA 부총장이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뛰어난 그런 해결책이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affirmative action을 폐지하고 나서부터 우리 학교에 있어서 뭐 다양성이 확보되거나 되게 좋은 그러한 영향이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았었다. 그리고 half of a million 만큼의 돈을 25년 동안 퍼부었는데도 다양성과 어떤 학생들을 페어하게 이렇게 선발하는데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는 어느 정도 정부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 인원수를 확 다르게, 그러니까 히스패닉 줄이고 에이시안이랑 화이트를 좀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비슷한 비율로 쭉 유지가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좀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enrollment 하는, 그러니까 등록하는 학생들의 추이를 보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에이시안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뭔가 증가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쭉 어느 정도 증가하는 모습인데,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캘리포니아 안에서 에이시안들의 인구수가 그만큼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데이터는 어떤 것이냐면, 그 히스패닉이나 흑인들이 살고 있는 퍼센티지,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고, 그리고 그 해당 학교에 등록하는 인원입니다. 이게 좁을수록 히스패닉이랑 흑인을 많이 뽑는다는 얘기고, 이게 멀어질수록 흑인이랑 히스패닉 학생들을 덜 뽑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버클리하고 UCLA 같은 경우 보면 여기서 법안이 발의되고 이만큼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확실히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패닉이랑 흑인 학생을 덜 뽑는다고요. UCLA 같은 경우도 이만큼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그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조금의 변화는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다른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텍사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법안을 발효했다가 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법안을 다시 적용했어요. 그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텍사스 A&M 학교 같은 경우도 법안을 발의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몇 년이 지나고 나면 히스패닉과 흑인 학생들을 거의 비슷한 비율로 그 법안이 발효되기 이전이랑 비슷한 비율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플로리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여기 비슷해요. 여기서 여기 거의 비슷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러니까 히스패닉과 블랙을 보시는 거죠. 이 미시건 같은 경우도 뭐 법안이 발의된 건 아닌데 본인들이 그냥 스스로 이렇게 한 건데 거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지금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University of Washington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버드의 최근 부임한 프레지던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당연히 이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야겠지만 우리는 이 다양성에 있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 Diverse Intellectual Community 이것은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앞으로 계속 추구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인 부분은 법안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것은 덜 감안하고 학생들을 선발하겠지만 다양성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지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처럼 뭐 성적이나 뭐 다른 여타 뛰어남 학생들의 그런 것만을 가지고 이렇게 선발을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서 다른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감안을 해서 선발하겠다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냐면 저도 항상 학부모님들께 설명할 때 우리 아시안들의 쿼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시안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수준을 맞춰서 준비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법원 판결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는 잠깐 뾰족해서 우리 아시안들이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다른 것들의 여건들, 특히 예를 들면 이 레지던셜 이런 지역적인 요인, 로우 인컴 지역이라든지 재정적인 상황들을 많이 고려해서 이런 학생들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선발을 할 것이 거의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다시 그렇게 현재의 인원 비율이랑 비슷하게 유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너무 크게 기대를 하셔서 아시안들이 이제 정말 많이 뽑히겠구나 해서 뭐 이번 어드미션부터 학교를 막 과도하게 높게 지원을 한다든지 상향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국 특성상 이 다양성을 포기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예도 있겠지만 하나의 예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엔론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1996년서부터 2001년까지 엄청나게 좋은 잘 나가는 그런 에너지 회사였었는데 6년 연속 포춘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1위로 선정될 만큼 굉장히 뛰어난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이런 다양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한 가지 조건으로만 사람들을 선발했었거든요. 무조건 고학력에 일을 잘해야 되고 무한 경쟁을 시켜서 어떻게든 성과가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너무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들의 성과는 못한 것을 감추고 잘한 거는 부풀리기 하고 이런 식으로 거짓된 그러한 막 엄청난 일들이 계속 썩어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는 문제가 터지게 되는 이런 사건을 겪었고 그리고 최고 경영자 자체도 이런 마인드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 거짓된 분식회계를 거듭거듭 하다가 결국에는 파멸로 이루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뭐 대학이랑은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런 단적인 예를 보고서라도 우리가 다양성이 무시된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문제들이 발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대학들이 얼마나 다양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게 됐는지 그 원인서부터 해서 그리고 그 다양성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이게 저희 돌아오는 7월 20일 날 설명회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이 다양성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때 더욱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시간에 맞춰서 설명회에 참석해 주시면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설명드리실 수 있습니다. 자, 설명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